얘들 안녕. 너희들이 생명과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나는 6월 모의평가 해설을 맡은 EBS 생명과학의 이주연이야. 자, 우리 2023학년도 대수능을 대비해서 6월 모의평가를 드디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리고 사실 생명과학도 긴장하고 시험 본 친구들 이번 시험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잘 봤는데 라는 마음을 많이 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한 줄 평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사실 생각보다 쉬웠다. 근데 물론 처음 준비해가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 저는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모의평가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고 수능에서도 잘할 수 있어. 자,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출제 방향 난이도인데 두 번째 대놓고 적어놨지. 작년 6월 모평과 수능 대비해서 더 쉬워졌습니다. 왜 쉬워졌는지는 선생님이 해설해서 원래 수능에서는 요 정도까지 숨기고 너네가 찾아야 되는데 이걸 알려줬어. 이렇게 어디가 쉬워진 포인트인지까지도 알려줄 거기 때문에 아직 기출 분석을 많이 하지 않아서 선생님 저는 쉬워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해설 보면서 같이 익혀나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왜 쉬웠냐면 사실 대표 출제 유형에서 엄청나게 크게 바뀐 느낌은 없었어.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 해설 찍고 있는 지금이요. 이 1등급 컷이 47인데 선생님은 여전히 48 정도이지 않을까. 진짜 1등급 컷 확정본 나오면 47까지도 안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48로 적어봤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우리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6월 모의평가가 항상 중요한 이유는 평가원 첫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계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연계 방식을 점검해 볼 수 있어. 선생님이 해설에서 10개의 문제 앞에 어떻게 실제 어떤 사파가 연계됐는지 어떤 지문이 연계됐는지 다 한 번에 올 인 원으로 똑같이 또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놨으니까 해설에서 연계 방식 같이 점검하도록 할 건데 진짜 수특 사파 그대로 사용된 경우도 많고요. 질문 방향이 그대로 적용돼서 수특을 충분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진짜 거의 다 맞았을 것 같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1단원에서 4단원의 출제 유형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특징인데 특히 2단원 같은 경우는 주제가 많긴 하지만 수능에서는 두 문제 총 4문제만 할애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6월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봤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만약 유전자 발현 파트를 포함해서 저는 기출 분석까지 다 끝났어요 하는 친구라면 50점이었어야 됩니다. 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유전자 발현 파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고 여기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과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없는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50점 맞았어야 돼요. 근데 이런 친구들, 선생님 저 어려운 문제는 다 맞았는데 실수해서 2점짜리 틀려서 48점이지 뭐예요? 자, 그 친구들도 내가 꼼꼼하게 보지 못한 것 반성하고 가야 됩니다. 그걸 실수로 보지 않고 내가 여기서 쉽게 놓쳤구나라는 것까지 점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아직 생명과학들랑 더 친해지고 있는 중이어서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유전자 발현 문제랑 친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하는 친구들은 20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20번 문제 틀렸어도 괜찮은데 나머지 암기 위주의 문제라던가 3단원 문제까지는 실수 없이 잘 풀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의미를 잘 살펴보고 선생님 한 명 빠질 수 없죠. 단원별로 어떤 문항이 나왔느냐라고 살펴보면 1단원 원래 나오던 수순대로 쭉 나왔고요. 2단원도 선생님이 수능 완성에서도 많이 연계 분석해줬었는데 세포의 특성 5가지 중에서 아마 4주제 나올 거다라고 했었거든? 진짜 4주제 나왔어요. 그대로. 세포막과 효소는 큰 주제가 3개밖에 없어. 3문제 그대로 나왔고 6월엔 항상 세포호흡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특히 세포호흡에 해당 과정 TCA-회로 전자전달계, 산화적 인산화가 하나씩 문제를 할애해서 많이 나오는 파트에 해당해요. 그래도 작년 6월보다는 한 문제가 줄었고요. 대신 4단원에서 오페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더 가져가면서 4단원에서 5문제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조금 더 세분화돼서 어떤 문제들이 각각의 주제에 대한 문제였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5가지 주제에서는 작년 6월과 동일하게 세포의 연구 방법을 뺀 나머지 주제에서 나왔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 출입, 효소, 그리고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문제 나왔습니다. 앞에도 쭉 어렵지 않게 원래 나오는 어떤 주제 그대로 나왔어요.
특히 이 명반응 파트에서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비교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광합성 확인 실험이라고 해서 우리 수능 땐 잘 다뤄지지는 않더라도 모평에서 한 번쯤은 다룰 수 있는 주제들도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원래 출제됐던 방향 그대로 유형 그대로 나왔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얘들아 여기서는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어려웠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해설 가서 오답률 높은 문제들만 잘 점검하면서 풀어볼 거고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된 문제들이 연계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각 주제별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확인해 봤는데 선생님이랑 진짜 해설에 가서 꼼꼼하게 주제별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설에서 만나.